당신은 한 달에 책을 몇 권이나 읽습니까? 놀랍게도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한 해에 한 권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유튜버는요, 한국인 절반 이상이 하루에 2시간 이상 유튜브를 시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하는 시간에 비하면 유튜브 시청하는 시간이 몇십 배, 몇백 배 많습니다. 한 달에 한 권만 읽어도 한국인으로서는 교양인, 아니 지식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하루에 2시간이 아니라 20시간을 시청해도 지식인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왜? 유튜브는 너무 쉬우니까, 재미있으니까, 머리를 자극하는데 책만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려운 속에서 책으로 지혜를, 통찰을 얻었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죠. 인구는 세계적으로 아주 미세하죠. 그러나 지적으로는 아주 뛰어나죠. 나라도 작고 자원도 없지만 위기 속에서 방랑하면서 살았지만 머리를 써서 무엇으로? 탈무드, 성경, 일반 그 유대인들이 발명해 놓은 그 문명과 책 이런 것만 제대로 읽어도 그들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책이었습니다. 부모들부터가. 그것도 말로만 아니라 모범으로, 실천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책 읽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보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책도 보고 또 멍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투자에서도 사업에서도 공부에서도 성공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 달에 책 한 권씩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독서를 안 하면 사고를 안 해요. 사고를 안 하면, 생각을 안 하면 인생의 품격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최고 투자가 버핏만 봐도 압니다. 버핏은 지금 94세. 그런데도 지금 일과 시간의 절반 이상을 생각하는 시간과 독서하는 시간에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버핏이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자기한테 투자한다고요. 독서에 투자한다고요. 사고하는 데 투자한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를 따라가야 돼요. 그처럼 하면 돼요.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투자하는 거 잘 알잖아요. 좋은 종목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죠. 근데 좋은 종목이 뭔 줄 알아요? 책에서 얻어야죠. 유튜브에서 얻기 힘들어요. 물론 독서와 시청을 병행하면 더 좋죠. 공부하는데 예습, 복습 전부 뭐예요? 책 읽는 거잖아요. 사업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천이 성공의 핵심인데 무엇을? 독서를 실천하는 것이 우선 기반을 잡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3월의 책으로는 이 same as 옆에서 보듯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불변의 법칙. 자, 변하지 않는 법칙,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법칙 23개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모건 하우절이 쓴 불변의 법칙을 3월에 책으로 소개하면서 거기에 23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풀어서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자, 행복하고 싶은가?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기대치를 자꾸 바꾸지 마라. 그런데 이게 힘든 겁니다. 자, 기대치를 자꾸 바꾸지 말라. 자꾸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제 유튜브가 지금 6년째입니다. 구독자 100명 모아야 되겠다. 기대를 하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론 창대하죠. 시작은 창대하나 그 끝은 미약하리라. 대부분의 삶이 그렇게 우하향이죠. 꿈도 그렇고 이 유튜버도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마 10중 8구일 겁니다. 그런데 구독자를 100명으로 놓고 자 또 1000명으로 놓고
만 명으로 놓고 자꾸 기대치를 높이면 불행해진다는 이야기죠. 100명 모여야 되는데 50명밖에 안 되면 불행하잖아요. 1000명 돼야 되는데 이게 몇 년 가도 1000명이 안 모아지면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능력도 알아야 되고 기대치를 자꾸 바꾸지 않아야 되는데 왜? 만족해야 행복하니까. 그런데 만족하면, 자족하면, 자만하면 행복은 할지 모르지만 발전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역시 이 자기 기대치에 제가 볼 때는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한 120%? 자기 역량의 120%? 그 정도. 그러니까 자기 역량보다는 10% 이상 그것을 달성하는. 그래서 그것은 자기 촉진을 가하면서 그리고 불행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발전도 병행하게 하는 그런 그 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조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겠다고 하면서 구독자 100명도 안 되는데 나는 10,000명, 나는 10만 명, 누구 보니까 100만 명이네? 그렇게 기대치를 높이는 거 하며 자꾸 올리는 거 하며 안 되겠구나, 10,000명으로 하자. 아니 3,000명만 해도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투자하면은 하루에도 기와집을 몇 채 지었다 헐었다, 아파트를 몇 채 샀다 팔았다. 그렇게 투자를 그 몇 주 놓고 100% 200% 1,000만원 투자하고 10억 20억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자, 혁신하고 싶은가? 행복은 기대치 너무 바꾸지 마, 변화 너무 시키지 마,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자, 혁신하고 싶은가? 변화와 혁신은 언제 생기냐? 평시가 아니다. 위기다. 자, 지금 말하는 거 한번 공통점 찾아보세요. 레이더, 원자력, 인터넷,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트기, 로켓, 항생제, 고속도로, 특히 미국에서 이 주와 주를 왔다 갔다 하는 고속도로, 헬리콥터, GPS, 우리 많이 쓰죠, GPS, 디지털 사진, 전자레인지, 합성고무, 뭐 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 공통점이 뭘까요? 또 세 가지만 말해볼까요? 레이더, 원자력, 인터넷, 앞에 말한 거거든요. 이게 군사 작전과 군사 전시 이것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군대와 직결된 거라고요. 군대에서 특히 전쟁이 일어날 때 혁신이 일어났어요. 위기 때 혁신을 일으켜가지고 인터넷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싸우려고 만든 거예요. GPS, 지금 운전할 때 GPS 없으면 뭐 못 가죠? 이거 우리 운전하는데 도움 주려고 발명한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 나 살고 남 죽이려고, 승리하려고 발명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항해할 때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비행기 이런 것 저런 거에서 써먹는 게 GPS예요. 전자레인지나 이런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로켓이나 제트기도 우리 빨리 실어 날리려고 발명한 거 아니라니까요. 군사적 목적에서 나온 거예요. 군인은 뭐예요? 생명이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생존이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죽냐 사느냐 할 때는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집단은 굉장히 천재적이어야 되는데, 위기를 느끼고 뭔가를 발명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쟁이 한 70여 년 없다 보니까 군대 조직이 행정 조직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야전군으로 가서 승진하는 것보다 행정병으로 특수병과로 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를 더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군대 문화가 요즘. 이 위기가 혁신이라는 거는 금방 얘기했던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위기 상시화 시대, 항상 위기가 있는 시대를 살았고, 그 다음에 위기 상시 상태, 위기가 늘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죽느냐 사느냐.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이잖아요. 이렇게 전쟁 속에서, 그 다음에 유랑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질시를 받으면서, 독일 같은 데서는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이 유대인을 죽였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유태인
대통령,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이번에 트럼프하고 뭐 한번 붙었다고 하던데, 아니 내가 지금 전시인데 정장 차려입게 생겼느냐? 어떻게 정복을 입느냐? 나는 군복 스타일로.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이 죽어나가는 이 전장을 생각하면 나는 정장 입고 외교할 수 없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트럼프는 정장하고 있는데 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기싸움이 치열했다고 하는데, 그걸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리더라고요. 젤렌스키를 보면서. 이렇게 위기 상태에서 혁신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최대 고비를 맞았다, 내 일생 일대에 이런 위기는 없었다 하는 사람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선은 생존해야 그 다음에 생활하고 발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군인들이 전시에 천재가 돼가지고 살아날 것을 발명했다. 그들이 지금 인류에게 베풀고 있는 이 그 거대한 문명의 이기, 이런 것은 군대 문화에서 나왔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지금 최전방에서 최대의 어떤 그 고비를 맞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인생은 평시에서가 아니라 위기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혁신이 일어난다. 그것을 불변의 법칙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일 평시 상태인데도 자기를 자발적 위기 상태에 넣어서 또 외부에서 위기가 올 때, 내부에서 위기가 발생할 때 그 상태를 발전의 계기로, 혁신의 계기로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 혁신의 뭐랄까 동기를 잡기는커녕 위기가 오기도 전에 도망가는 사람, 아예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발전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위기를 지킬 수 있는, 적어도 그걸 소화해서 승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거 하려면 어때야 돼요? 힘을 길러야 되죠. 언제? 평상시에. 무엇으로? 독서로.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 그거 알면 실천해야 되죠. 투자. 실패의 최대 원인은 아는 걸 실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는 걸 실천하는 건 어떻다고요? 이 행복의 뭐랄까 기대치와의 행복과의 조화에서 보듯이 욕망과 싸우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싸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실천하기가. 아는 것보다. 다 성공 원리는 아는데, 공부 원리는 다 아는데, 비결은 뭔 비결이에요. 근데 그 비결이 쉽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비결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자, 위기에서는 혁신을 생각하라. 그리고 위기일 때 혁신하라. 그 사람이 사업에서도 군대에서도 성공했다. 그 다음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경쟁 우위를 상실하는 이유는 뭐냐? 그 5가지를 들고 있어요. 우위, 상실. 자, 경쟁력을 얻는 것까지도 어렵죠. 경쟁에서 우월한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걸 잃는 이유가 5가지가 있다. 그것을 뒤집으면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겠죠. 첫째, 연속해서 승리할 때 자신감에 자만은, 자신감의 만족 상태에 빠진다. 이게 승리의 저주라고 하죠. 계속 승리하니까 주식에서 조금 따고 20% 30% 수익 내니까 이거 500만 원 넣었으면, 아니 5억 넣었으면 찍죠. 그 다음에 성공하면 규모를 키운다. 아, 식당 이거 할만하네. 이야, 내가 이 치열한 음식업에서 성공하다니. 옆에 가게 얻어. 아니야, 외곽으로 나가서 5억 대출 받아. 규모를 키우는 거. 규모가 크면, 윤석열도 지금 그런 측면이 있는데, 검사장 할 때하고 검찰총장하고 대통령하고는 규모의 차이도 있지만 품질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과 대통령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게 수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곤욕을 치는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거기에 안일하게 경계심을 풀고
안주해버리는 거. 아이고, 내가 여기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나 병원 잘 돌아가니까, 난 뭐 여행이나 다니지, 뭐. 그래, 크루즈로. 자, 세계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병원 맡기고 왔다 갔다 몇 년 하면, 아니, 몇 달 하면, 제대로 안 돌아가죠. 목표 달성했다고, 안주하면, 안일하게 대처하면. 그래서 사업 끝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옛날에는 농사질 때 어땠어요? 근력, 경험 중요했죠. 지금은 인터넷. 그래서 20대, 30대한테 우리 60대, 70대들이 안 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필요한 기술이 달라요. 그 다음 성공에는 운이 작용하는데 때와 운이 작용해서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이게 전부 내 실력이다. 이 성공의 10중 8구는 내 능력이다. 그런데 목이 좋았고 때가 좋았고 그 다음에 운도 따랐다. 그걸 자기 실력으로 다 그러고 싶죠. 사람은 다. 잘못되면 조상 탓이요. 잘 되면 내 탓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경쟁 우위를 잃는 요인들이 있다. 이거 뒤집어라. 승리의 저주에 빠지지 마라. 성공했다고 규모 팍팍 키우지 마라. 목표 달성했다고 안일하게 살지 말라. 시대에 따라 필요한 기술이 다르니까 계속해서 도전하고 준비하라. 운도 따르면 성공하는데 운을, 때를, 목을 다 내 실력을 해석해가지고 무리했다가 망한다. 경쟁 우위 상실한다. 그러면 대기업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경쟁 유지를 하려면, 경쟁 우위를 계속 지키려면 이게 그래서 얼마나 힘든 겁니까? 삼성도 그래서 SK 하이닉스한테 좀 곤욕을 치렀잖아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이 등치가 커지면, 규모가 커지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 항공모함 바꾸는 게, 방향 바꾸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계속정. 그냥 뭐 빙글빙글 돌잖아요. 항공모함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항공모함도 그냥 좌초하는 수가 있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린 식구가 많으면 이 판단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 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기업인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정치 수준이 이 모양이 이 꼴이잖아요. 정답은 책 속에 들어있어요. 불변의 법칙 여기에 들어있다니까요. 이거 외국인이 쓴 거지만 이건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공부하는 건 다 잘합니다. 문제는 실천하는 거죠. 실천. 그런데 실천하게 하는 데는 유튜버보다 책이 세다니까요. 왜? 자기 개인적으로 아주 어렵게 얻은 지식은 자기 머리를 자극하고 심신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재미있게 얻는 지식은 유튜브에서 별로 감흥이 안 와요. 그래서 쉬운 것보다 어렵게 돈을 벌어야 되고 어렵게 공부해야 돼요. 그 사람이 성공한다고요. 그래서 3월의 책 불변의 법칙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23개 중에 취할 거 있으면 잘 취해서, 사람마다 다 취하는 게 다른 거니까요. 저는 3개를 소개했지만 여러분들은 더 좋은 걸 많이 골라서 실천해서 꿈을 이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